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조선대성은행과 태성무역회사 등 북한 단체가 24개, 제3국 단체는 6개이며 개인 40명 가운데 23명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특히 제재 대상 개인의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 부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북한 정권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제재 대상과 한국 국민 간의 외환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이 오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TV가 보도했습니다. 관영TV는 오늘 새벽 이란 혁명수비군의 지하 미사일 경납고 시설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혁명수비군 대기우주부대 사령관은 TV에 출연해 이는 키암-1 중거리 미사일이며 발사 뒤 700여 킬로미터 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또 서방의 제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에도 탄도미사일을 2차례 시험 발사해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방의 안보리 결의 위반 주장에 대해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휴전 중인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공습으로 19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주의 경유 판매 시장 등 여러 곳이 공습을 받았다며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시리아 정부군이나 러시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휴전 협정에서 제외된 테러 단체들을 겨냥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8건의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거나 또 다른 미국이 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인 오늘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이 한편으로는 기후변화와 같은 영역에서 협력하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마찰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양국 간 마찰의 근본 원인은 미국 내 일각에서 중국에 대해 여전히 전략적인 의혹을 갖고 있고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대체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아니며 또 다른 미국이 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미국인들이 5,000년에 걸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해 더 연구하고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며 미국적 사고를 중국을 판단하는 데 맹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 정부와 난민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내용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측과 가진 난민 문제에 관한 긴급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다음 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난민 지원 추가 자금을 터키에 제공하고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터키는 대신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저지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달 말 워싱턴에서 예정됐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네타냐후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놀랐다며 양자 회담이 성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당초 오는 17일이나 18일 중 네타냐후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며 미국은 그 기간 중 두 정상이 만나는 데 동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울러 미국 국무부가 필리핀 당국의 북한 선박 진텅호 몰수 조치를 환영하며 전 세계가 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의 북한 선박 상당수가 지난 3일과 4일을 기점으로 레이더망에서 일제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기관과 단체, 개인에 대해 금융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등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금일 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가 24개, 제3국 단체는 6개입니다. 또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40명 가운데 23명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독자 대북 제재는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으론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홍영칠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제2자연과학원의 장창하 원장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의 설명입니다. 홍영칠, 홍승무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이고 나머지도 다 제2자연과학원 우주개발국 단거리 미사일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수행자들이죠. 어쨌든 그 사람도 손발을 묶어 놓으면은 그건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초안에서 신규 개인 제재 목록에 올랐다가 러시아 측 요청으로 제외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러시아 대표도 제재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 외교관으론 김석철 주 미얀마 대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으며 단군무역, 대동신용은행, 무역은행 등 외화벌이에 관여하는 북한 기업의 관계자들도 금융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군부 인사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조선대성은행, 조선대성무역총회사, 태성무역회사, 조선연광무역회사, 조선부강무역회사 등 북한의 외화벌이 기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진선박, 평진선박, 영진선박 등 북한의 해운회사도 제재 대상입니다. 특히 일심국제은행과 대외기술무역센터, 선봉기술총회사, 조선금산무역회사 등 11곳은 한국 정부가 이들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 독자 제재하는 기업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일심국제은행은 이제 군은행인데 다른 회사들도 이제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하고 거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파급 효과, 기관들이나 은행들,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다른 3국의 파급 효과를 기대해서 이제 제재 효과를 좀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거죠. 한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단체나 개인과 한국 국민 간의 외환 거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과 관련한 해운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한국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선박의 한국 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준 한국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남북한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남북러 삼각 물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라진 화산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하고 이러한 입장을 러시아 측에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울러 한국 국민이나 재외 동포에게 해외 북한 식당 등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미국 등 주요국들이 잇따라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층적, 다각적인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데 더해서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제재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지난 2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군부 핵심 인사 등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1명과 기관 5곳 가운데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오긍렬,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사이버 범죄 등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결합되면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험한 행동에 더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강요이사회도 지난 4일 북한의 개인 16명과 기관 12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유엔 결의 2270호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유럽연합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2월 19일 강요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10만 엔, 미화 870달러를 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과 북한 간 인적 왕래와 송금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가 매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対話と圧力、行動対行動という一貫した方針のもとに拉致、核、 스가 장관은 북한 측과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제재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북한 선박 진탱호에 대한 몰수 조치를 결정한 가운데 2년 가까이 멕시코에 억류 중인 무드봉호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외교 당국자는 유엔이 조만간 답변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외교부 관계자는 7일 무두봉호 처리와 관련해 멕시코 정부가 막바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과 유엔 대북제재1718위원회 그리고 북한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는 필리핀 당국의 북한 선박 진텅호 몰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나 리치 앨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어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필리핀이 지난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기존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필리핀 당국에 몰수된 진텅호는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자산 동결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거듭 무시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결의를 반영한다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선박 진텅호를 몰수했으며 선원들은 전원 추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북한 선박 상당수가 지난 3일과 4일 기점으로 레이더망에서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유엔의 새 결의안 채택과 필리핀 정부의 진텅호 몰수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의 상당수가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가 7일 전 세계 선박의 입출항 기록과 위치 기록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통해 지난 24시간 내 위치가 파악된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은 7척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3일 분석 당시 24시간 내 위치 정보가 확인된 선박이 15척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며칠 새 무려 8척이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위치가 파악된 선박 중에도 5척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항구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되고 한 척은 필리핀 당국의 몰수 조치 예정인 진텅호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운항 중이면서 위치가 확인된 선박은 단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이 한 척의 선박은 라남 3W호로 한반도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16분 북한 서해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돼 현재는 남포항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라진 선박들은 대부분 한반도 시간으로 3일과 4일 집중적으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린라이트호의 경우 3일 오후 2시 31분 산둥성 해안에서 자취를 감췄고 비슷한 시기 JH86호와 사우스힐 5호도 한반도 서해상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에버브라이트호를 비롯해 진태호, 미림 2호, 라남 2호 등은 지난 4일 정오 시간대 마지막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 시기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고 필리핀 정부가 진탱호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때와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로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들 선박들은 일본 해상에 머물던 한 척을 제외하곤 대부분 한반도 서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포착돼 모두 하루 안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마린 트래픽의 팀 소어 미디어 담당관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IIS를 끈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의심을 받지 않는 선박을 제외한 선박들의 AIS를 끄라고 지시한다면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들이 같은 회사에 소속됐다면 일제히 지시에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AIS는 국제 규정에 따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어겨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는 원양 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31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을 전면 불허하고 있습니다. BOA는 지난 3일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근거로 이들 선박 31척 중 19척이
지난 한 달간 입출한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이 중 중국의 총 21회로 가장 많은 정박 횟수를 기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에서 선박 31척 가운데 10척은 시에라리온과 캄보디아, 몽골 등 다른 나라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제재 대상 선박에 이름을 올린 더 나이트호가 최근 퍼스트 글림호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오른 선박이 이름을 바꾼 첫 케이스입니다. 소어 담당관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을 바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선박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일은 북한 선박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 재무부 분석관 출신으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최근 VOA에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이나 운항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고유 식별번호인 국제해사기구 번호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IMO 번호를 토대로 제재 선박을 가려내야 한다고 소어 담당관은 조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에 31척의 IMO 번호를 포함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핵 접근법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한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한국의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이 과정에서 동북아 영내 구도가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양국이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해오던 한중 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까지 참석하면서 공을 들여온 한중 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면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손실대 이정철 교수입니다. 중국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신형 대국 관계죠. 동아시아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의 두 대국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한국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한중 관계는 어떻게든 한국 정부가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물 밑에서는 좀 다른 흐름들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마치 그 연평도 사태 직후에 중국이 MB 정부에 협조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많죠. 한중 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북핵 문제의 대응 방향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독자 제재 등 지속적인 압박으로 북한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대화의 강조점을 찍어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토론회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1차관입니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은 지금은 대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재 국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분명한 그런 조치나 시그널이 있지 않는 한 검토될 수 없는 것이고 또 중국도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대화 담론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실제 지금 당장 가능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중 갈등의 이면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한반도 차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에 맞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국가 이익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전옥현 전 한국 국가정보원 제1차장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의 어떤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유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유동성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2016년 1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0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새해 첫 달 미북 교역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지난해 12월 교역액은 약 16만 달러였고 2015년 1월 경우 약 1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교역량은 지난해 11월에도 0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0%는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식품과 닭 등 가금류가 북한에 소액 수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2270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를 하게 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남중국해를 군사한다는 외부의 비난에 대해서 영토 보호를 위한 자위적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로를 완전 봉쇄하기로 합의한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차례로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 등과도 긴장이 고조돼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왕 부장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한다는 비난에 대해서 영토 보호를 위한 자위적인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군사와 비난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이 중국에 있다는 데 주장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이나 항행의 자유가 침해될 거 우려하는 미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매립하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했고요. 최근에는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고출력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예, 또 활주로에 최신 전투기를 여러 차례 착륙시키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주변국은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군사 조치에 심각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오히려 남중국해를 군사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을 직접 지목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무기를 배치한 나라가 아니라면서 군사 활동이 가장 빈번한 국가는 더더군다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화라는 모자를 중국에 씌워서는 안 되며 이 모자가 더 어울릴 나라는 따로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가장 빈번하게 군사활동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도서에서 최근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 것, 이것은 사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 부장은 그것도 필요에 따른 방어시설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자신들은 남중국해 인공섬의 안전 등 민간을 위한 시설,
국제사회를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현재는 이런 시설들이 건설 중인 단계라면서 완공되면 외국 언론을 비롯해서 각국 관계자를 초청해서 참관하도록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남중국해 도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관장한 건 중국이라면서 거듭 이들 섬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 중국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국제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앞서 오는 4월이나 5월 중에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걸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왕 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도 중국은 국제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따라 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필리핀의 방법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대응해서 순찰 활동을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도 애슈턴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미군 고위 관계자들이 중국이 군사화를 중단할 걸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남중국해 공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미군함, 군용기의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왕 부장이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예, 왕 부장은 미국과 중국이 대국으로서 협력할 때도 있지만 갈등을 벌일 때도 있다면서 이는 정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란 핵 문제 등에 관해서는 협력했지만 이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왕 부장은 또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미국 안에서 중국의 전략을 우려하고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대신할 걸 걱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아니고 또 다른 미국으로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북핵 문제 역시 중국에게도 중요한 이슈일 텐데 네. 왕이 외교부장이 이 문제도 언급을 했나요? 예, 왕 부장은 중국이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만 이 북한이 추진하는 핵이나 미사일 개발은 허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편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지만 낙관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런 점을 볼 때 지난 몇 년 동안 경색된 이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중동에서 폭력을 피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유럽이 심각한 난민 사태를 겪고 있는데요.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과 이주민들의 이동 통로를 봉쇄하는 데 합의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연합과 터키가 오늘 긴 협상 끝에 초안을 마련했는데요. 네. 예, 이 초안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스로 유입된 사람들도 터키로 대규모 송환해서 이 난민 자격을 심사한 후에 이 자격이 되는 난민만 유럽으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온 난민과 이주민들도 다시 터키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경제적인 이주민도 섞여 있습니다. 앞서 유럽은 난민과 이주민은 철저히 구분해서 이 신변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난민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주민들은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이번 초안은 시리아인을 포함해서 모든 난민과 이주민을 일단 터키로 보낸 후에 이 터키에서 심사를 거쳐서 자격이 되는 난민만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로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현재 그 난민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예, 중동과 북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유럽으로 향하는 통로는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그리스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서유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지난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100만 명 중에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유럽으로 갔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불법업자들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바다를 건너면서 희생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4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약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실제 시행에 옮겨진다면 이 난민과 이주민들의 그리스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어렵게 가도 다시 송환된다면 계속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터키의 입장에서는 난민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이제 생긴 건데 터키가 합의를 했군요. 예, 그 대신에 이 터키의 요구 사항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있었고 오늘 협상도 1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예. 예, 터키는 국경에서 난민과 이주민의 송환을 막는 대신에 유럽연합에서 33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고요. 여기에 터키는 자국의 유럽연합 가입 가속화 그리고 자국민의 무비자 유럽 방문 허용 등 이 난민 사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요구 사항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터키가 난민 문제를 볼모로 유럽연합을 협박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마련된 초안에는 무비자 방문 허용 등 일부 요구는 수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유럽과 터키의 정상은 이번 초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서 우려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인권 단체는 물론이고 유엔 인권 관계자들도 이 국경에서 난민을 포함해서 구별 없이 송환하는 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초안은 다음 주에 열리는 유럽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전망인데요. 유럽연합 관계자는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협의가 있을 예정이고 이 합법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내 여러 주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선거는 어디에서 진행이 되나요? 네, 미시간주와 미시시피주에서 이 민주당과 공화당 예비 선거가 있고요. 공화당은 하와이와 아이다호에서도 각각 당원 대회와 예비 선거가 열립니다. 예. 예, 이 당원 대회는 각 당에 등록한 당원들이 모여서 함께 토론한 후에 후보를 정하는 걸 말하고요. 예비 선거는 일반 투표 방식의 선거입니다. 예. 자, 오늘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 미시간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의원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이 공화당의 경우 대의원 수가 59명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 미시간주에서 선두를 달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위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인데요. 네. 예, 어제 나온 먼머스 대학교 조사에서 2위는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로 나타났습니다. 이 케이식 후보가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을 아주 근소한 차로 제치고 앞서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가 여러 주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트럼프 후보를 막으려는 노력도 한층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를 비난하는 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광고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의 보수 성향과는 동떨어진 진보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몇몇 반 트럼프 단체들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소한 $10,000,000를 트럼프 후보 비판 광고에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 그리고 중서부 일리노이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리노이주와 플로리다주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에 경선을 치르는 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의원 수가 각각 99명 또 69명이 걸려 있는데요. 예. 예, 현재 이 두 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여기서 루비오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루비오 후보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 오늘 미시간주에 무려 148명의 대의원이 걸려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미시간과 미시시피주 이 두 주에서 모두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예. 예, 클린턴 후보는 월요일 미시간주에서 선거 유세를 벌이면서 빨리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그만큼 더 공화당 후보와의 대결에 신경을 쓸 수 있다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그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 두 당 후보들만의 대결이 아니라 네. 3파전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블룸버그 전 시장이 어제 블룸버그 통신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올해 74살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언론사를 설립한 기업인 출신으로 뉴욕시장을 3번이나 역임한 인물입니다. 예. 자,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예, 블룸버그 전 시장이 출마해서 3파전이 되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나 테드 크루즈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양심상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 트럼프 후보가 아주 분열적이고 선동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이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만약에 블룸버그 전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었는데 블룸버그 전 시장은 소속 정당을 여러 번 바꿨었죠? 예,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했는데요. 네. 예, 뉴욕 시장에 출마했을 때는 공화당 후보로 나갔는데 이 시장 재임 중에는 무소속으로 바꿨습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 총기 규제는 지지하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블룸버그 전 시장이 뛰어들면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표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이후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올 들어 첫 황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에서 올 들어 첫 황사 현상이 관측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오후부터 북한 서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현상이 관측됐다고 그리고 카드뮴 같은 발암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황사는 주로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는 황사 현상이 얼마나 자주 생길지 예보가 되고 있나요? 네, 관련 기관 전망으로는 3월에서 5월까지 봄철 황사 발생 일수가 5.4일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 정도는 평년 수준이라고 하는군요. 예. 자, 그럼 황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역시 되도록이면은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죠. 예. 더욱이 노약자나 환자는 집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꼭 바깥에 나가야 되면은 이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써서 이 황사 먼지가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또 외출해서 돌아오면은 소금물로 콧과 입안을 씻어내는 게 좋은데요. 이때는 또 이 손 발뿐만 아니라 이 작은 먼지가 들어가기가 쉬운 이 머리카락까지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미 몸에 쌓인 오염 물질은 소변을 통해 내보낼 수 있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다는데요. 예. 그 밖에는 해조류와 마늘도 몸 안에 있는 중금속을 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예. 자, 김정우 기자와 함께 지난 주말 이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황사와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UN 중앙 긴급 구호기금 긴급 구호기금이 대북 지원 자금 800만 달러에 대한 분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과 보건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UN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는 올해 초 대북 사업에 배정했던 800만 달러를 UN 5개 기구의 영양 보건 사업에 집중 지원했습니다. UN 중앙긴급구호기금의 앤드류 코비린스키 공보관은 7일 VOA에 이 자금이 취약계층의 치료용 음식을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를 치료하며 북한 내 11개 도의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금으로 5세 미만 어린이 180만여 명과 30만여 명의 임산부, 수의모 등 취약계층 210만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기구는 세계식량계획으로 미화 287만 달러가 지원됐습니다. 이 자금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취약계층 2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영양 강화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인 265만 달러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됐습니다. 이 지원금은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고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취약계층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건사업에도 100만 달러가 지원돼 저체중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식량농업기구 FAO가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콩생산 증대 사업에 80만 달러, UN 인구기금의 보건사업에 7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지난 1월 올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UN 기구들의 중앙긴급구호기금 썰프를 통해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70%인 2,500만여 명이 질과 양면에서 적절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수의모 등 취약계층 180만여 명이 특화된 영양식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구호기금 800만 달러가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금 부족 긴급지원금은 인도주의 지원의 필요성은 크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주로 식량 안보와 영양, 보건, 지원품 조달, 보호소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올 1월 미북 교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미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1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0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새해 첫 달 미북 교역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지난해 12월 교역액은 약 16만 달러였고 2015년 1월의 경우 약 14만 달러였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교역량은 지난해 11월에도 0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5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액은 약 4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에 20%에 불과한 것으로 그나마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의 대북 수출액 가운데 80% 이상은 민간 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식품과 닭 등 가금류가 북한에 소액 수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5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를 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고 있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결의에는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는 육자회담 재개 지지와 각국의 정세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면서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최근 한반도는 검을 뽑고 활 시위를 당겨놓은 상황으로 화약 냄새가 가득하다며 긴장이 격화돼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치닫는다면 각국에 모두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반도 문제를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만 된다면 중국은 각국이 제기한 3자, 4자, 나아가 5자 접촉을 포함한 모든 것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는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 강계 최저 영하 11도,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 개성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체로 구름만 약간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4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 조금 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1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앞바다는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먼 바다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물결은 1에서 2.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고 해운 제재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조선대성은행과 태성무역회사 등 북한 단체가 24개, 제3국 단체는 6개이며 개인 40명 가운데 23명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제재 대상으로 선정한 인물입니다. 특히 제재 대상 개인에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 주규창 전 군수공업부장 등 북한 정권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란군이 오늘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이란 관영TV가 보도했습니다. 관영TV는 오늘 새벽 이란 혁명수비군의 지하 미사일 경납고 시설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혁명수비군 대기우주부대 사령관은 TV에 출연해 이는 키암-1 중거리 미사일이며 발사 뒤 700km 거리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군 당국은 또 서방의 제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에도 탄도미사일을 2차례 시험 발사해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란은 그러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서방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주장에 대해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일상적인 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로리 로빈슨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오늘 호주 공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 참석차 캔버라를 방문해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중 양국 간 군사 협의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또 다른 나라들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국제 공역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자유항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빈슨 사령관은 그러나 만일 미국 항공기가 중국에 의해 격추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휴전 중인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공습으로 19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어제 반군이 장악한 이들리브주의 경유 판매 시장 등 여러 곳이 공습을 받았다며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이 시리아 정부군이나 러시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시리아 휴전협정에서 제외된 테러 단체들을 겨냥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테러 단체 누스라 전선과 이슬람 준두 알 아크사가 최근 남부 알레포주의 시리아 정부군 기지를 공격하고 알 아이스 마을 등을 장악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8건의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터키 정부와 난민들을 터키로 되돌려보내는 내용의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는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터키 측과 가진 난민 문제에 관한 긴급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며 다음 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완전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난민 지원 추가 자금을 터키에 제공하고 터키인들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터키는 대신 난민들의 유럽 유입을 저지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오는 17일 올해 말까지 각국 국경을 정상화하는 내용의 합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지난달 교역액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지난 2월 중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4% 줄어든 126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중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설 연휴가 포함돼 있어 기업 활동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입 역시 전년 대비 13.8% 떨어진 935억 달러로 1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